9월 중순 백두산 정상에는 벌써 첫눈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길고 긴 겨울의 예고편입니다. 산 정상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면 백두고 온 사람들은 겨울 맞을 채비로 분주해집니다. 해발 1560m에 위치한 천지 아래 첫 동네 이도광촌 마을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오래된 옛집이 나타납니다. 나무를 일일이 쪼개고 잘라 이은 너와 지붕에 벽은 통나무로 틀을 짜 맞춘 귀틀집입니다. 집안은 부엌과 방의 구분이 없는 원룸 시스템입니다. 무쇠 솥이 무려 4개나 올라앉았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선 사람 넣어간단 말이야. 옛날부터. 지금은 2개, 3개 거는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러면 동산도 가면 4개 하기가 지내 집이 덥단 말이야. 난치 한 가지 덥단 말이야. 겨우내 먹을 감자를 묻을 감자골과 김치를 보관하는 김치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짐승들 침입도 막고 폭설에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잘 봐놔야 합니다. 꿀이 저 시가 오라가 싹 썩었단 말이야. 새해 명예는 올해는 시가 없어서 새해는 이거 다 구워 다 다시 해. 해는 점점 짧아지고 마음은 급합니다. 부부는 텃밭 배추를 갈무리해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발 1560m에서 자란 고랭지 배추, 참 예쁘게도 자랐습니다. 여기 김치 좀 맛 괜찮죠? 조선 사람 하는 게 있어 옛날부터.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한 이곳에선 배추통이 실하게 꽉 들어찹니다. 김치는 한 40-50포기 해야 돼. 오전에 아프자면 장백에서 늦어 어제면 다. 옛날엔 김장도 큰일이었지만 팔남매나 되는 자식들이 다 도시로 나간 지금은 일손을 더 빌릴 것도 없습니다. 떳떳한 부뚜막에 앉아 부부가 서로 도와가며 김치를 담급니다. 김치 양념은 심심하게 합니다. 한여름에도 김치 쉴 염려가 없으니 굳이 양념을 세게 할 필요 없이 시원한 맛으로 먹습니다. 김장하는 날엔 수육 대신 감자 전분으로 만든 녹마국수를 눌러 먹습니다. 녹마국수는 달라붙기 쉽기 때문에 국수 틀에서 누르는 즉시 바로 끓는 물에 내려야 합니다. 감자국수, 간분국수집이에요. 감자국수는 또 이걸로 막가리국수도 할 수 있고, 이거 얼면 은감지국수도 할 수 있고, 또 북대기가 이후에 또 검은 게 앉는 거 가지고 북도국수도 할 수 있고, 이 감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 다 할 수 있다. 감자 기름도 하고 떡도 하고. 전분이 많은 녹마국수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쫄깃한 면발을 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찰지고 구수한 녹마국수에 뜨끈하고 칼칼한 장국을 얹으면 금상첨화죠. 김치하고 감자만 있으면 백두산의 겨울이 든든합니다. 백두산의 풍부한 산림 자원은 이곳 사람들의 유용한 생활 수단이자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자작나무 숲을 따라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임도가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도심에서 100리나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백리촌은 산골 오지 마을이지만 오래전부터 이 일대 임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서 있는 굴뚝 모양이 특이합니다. 목을 쭉 늘어뜨린 모습 때문에 낙타 목덜미 굴뚝이라 부르는데요. 통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하나 뭐 다른 걸로 하기만 뭐 겨울에 저 설이 깨서 내굴이 잘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 굴뚝을 여기선 집집마다 다 나무 굴뚝을 하지. 이 깔나무 그저 구색한 거 저 뱉는데 오래 있으면 이렇게 빈단 말입니다.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렇게 굴뚝을 높이 세워야 한답니다. 집주인 박희철 씨 부부는 마을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입니다. 이 마을에서 자식 5을 낳아 기르며 50년을 해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감님 사진이 설립 가서 찍은 사진. 술이 많지 해가지고 여보소 이거. 하지만 두 사람 다 토박이는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밀양입니다. 이분 순저 일제 때 피해 가족입니다. 살길 찾아서 이 만족 땅으로 온 분입니다. 부모님 등에 업혀서. 고향을 묻자 할머니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 꺼냅니다. 내 생명과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중국에 있는 북조선 조교들 마지막으로 낸 여권입니다. 할머니의 국적은 북한. 이분처럼 중국 땅에서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을 여기서는 조교라 부릅니다. 중국 정부에서 회수를 합니다. 근데 제 그때는 미성년이 되나서 여권을 못 낼 때 들어왔으니까 내 이거 당한으로 도둑이었다고 해서 그냥 허락해 줬대다. 그래 내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처음 들어올 때 이게 당한이라고 먹을까. 할머니인데 따라 들어왔지. 동반자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외조모 어머니인데 뭐 엄마 제갈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몇 년 전에. 그래 편지 거래를 하고 어머니인데 외조모를 모셔다 드리고 난 대비 나가자 했습니다. 나가야 학창 시절이 너르지 공부할 시간이 많고. 근데 들어와서 안 나갔지. 못 나갔어. 외조모 떨어지지 않았어. 꽃다운 16 나이에 백두산에 들어온 지 57년. 조선족 남편을 만나 자식을 5이나 낳고 살았지만
여전히 할머니는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 안 나가고 여기서 물을 안 따나니까 이렇게 속절없이 그저 개인 인간 수업 성공도 못하고 땅 뚜지면서 땅에서 쌀알을 나다를 주워서 먹고 산다. 할머니의 유일한 유안거리는 노래입니다. 어린 시절 북한에서 첼로를 배웠다는 할머니는 지역 노래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수상 강옥민 여사님께서 부르신 우리 노래 사랑아 어찌 늙으랴가 우수상으로 평이 되었기에 이 정서를 발급합니다. 두 분이 제작진에게 만담을 선보여 주신답니다. 내 외출하면 이런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문예단에서 만났고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답니다. 손을 팔아서 지금 팔면 공산당 정책, 북한 정책이 미안한 게인데 그래서는 안 돼요. 영감이가 말 걸어보니까 내 아무래도 소품 하나 엮어봐야 되겠어. 아이 해보란가 소품은? 그거 데려가서 2, 3년 데려가서 소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그럼 서로 팔지 말자는 게지. 예. 당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계략해 보겠습니다. 잘 살아봅시다. 오락장소나 이럴 때면 우리 또 맑고 맑은 옥개수는 노래하며 반겨주고 노을 들으미는 춤을 추며 맞아주네. 노래 싣고 웃음 싣고 장백산 찾아가는 유람길은 좋아라. 유람길은 좋아라. 살 길을 찾아 백두산으로 왔지만 이곳에서도 사람들은 고향에서의 생활 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조선족들이 사는 마을에는 집집마다 나무로 된 덕장들이 세워집니다. 명태를 말리기 위한 시설이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명태를 내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명태들이 전부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위로 해서 말리면 더 반듯한 모양으로 보기 좋게 마르기 때문이랍니다. 바다 생선인 명태가 백두산까지 올라온 이유. 우리 대관령이나 진부령을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운 날씨와 백두산 골골이 부는 세찬 바람은 명태를 말리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 됩니다. 더구나 명태 산지인 북한과 러시아와 가깝다는 이점까지 더해져서 이제 명태는 백두산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은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동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기온이 만나며 폭설이 쏟아집니다. 백두고원은 한반도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으로 산간 지역의 경우 1년에 눈 내리는 날이 200일이 넘습니다.
산림자원이 고갈되면서 떼꾼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밟고 살았던 강물은 아직도 유유히 백두산 자락을 적시고 있습니다. 두만강으로 가는 뗏목의 출발지였던 홍기아는 백이봉에서 발원해 백두산 동쪽 사면을 타고 흐르는 강입니다. 얼었던 강물이 풀리자 강가에선 할아버지들의 고기잡이가 한창입니다. 홍기하. 홍기야. 예. 그럼 이 물이 지금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두만강. 예? 두만강 가요. 아, 이게 흘러가면 두만강으로 가요? 예. 차고 맑은 홍기아 계곡물은 냉수성 어류의 서식지이자 산란장이기도 합니다. 그러시죠. 한 번 더 해야? 없어. 있어. 저기 있다. 이거 한번 더요. 맨손으로도 막 고기를 잡으시네요. 손으로도 막 잡으시고요. 두 개, 두 개. 돌종개만 해요. 돌종개. 여기 돌종개. 백두산 사람들이 아바이 고기라 부르는 돌종개에 울뚝불뚝 못생긴 얼룩 동사리, 수질에 민감한 모래무지까지 아이고, 또 주워. 바구니가 빽빽하게 채워집니다. 바위 틈을 들춰서 가재도 잡습니다. 백두산에서도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물가재. 이곳 사람들은 장백산 용새우라고도 부릅니다. 두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이 강에서 함께 고기를 잡으며 자라온 연년생 형제입니다. 혼자 사는 형님이 걱정돼 다니러 왔던 동생은 6개월째 눌러 살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날이면 이웃들을 불러 함께 나눠 먹습니다. 아궁이에 걸어놓은 물고기는 저절로 훈제구이가 됩니다. 우리 먼저 꺼랭기 남은 거. 우리 먹었는데 지 잡숴. 잡순에서 찍어. 쌀만 먹어. 맛있다며? 그렇게 맛있다, 야. 맛있지. 아이고 맛있어라. 네, 대가리. 가재가 버글버글합니다. 며칠 잡은 걸 한데 모아 별미 음식을 만들어 드신다는데요. 이러면 벨이 나와요. 일단 가재 내장부터 따냅니다. 우리 배를 먹어주구만. 가자 디비라지. 두비처럼 이거 갈아서 끓이면 초디비처럼 발이 안 닿아요. 가재로 어떻게 두부를 만든다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잘 잡아 우리 집에 박년감님 잘. 가재 두부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이렇게 여럿이 모일 때나 해먹을 수 있습니다. 안에 산천어. 그리고 좋겠구만. 우리 좁은 거에다 대놓아.
이제부턴 합동작전입니다. 힘 좋은 할아버지들이 가재를 껍질째 넣고 잘게 갈아줍니다. 더 잘하지 뭐. 이걸 고운 채에 여러 번 걸러 딱딱한 껍질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 가마솥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호요. 이 고기 익으면 이 덩지지. 이것이요. 큰 게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거 양사보에다 봤습니다. 두비를 뭐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게 못 입이처럼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 몽글몽글 갈색 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감에 새내 나지. 제가 그리자 아기 원래 감에다 이거 그리고 이 빵은 뭐야? 리유할 거래야. 아, 그거 백두산 일대는 일제시대 항일 투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입니다. 산짐승들이 드실거리는 깊은 산골짜기는 일본군의 눈을 피해 군사훈련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독립군과 항일 투쟁군들은 이곳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을 했죠.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참여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백리촌 열사비 기념탑, 열사비 탑. 이게 이 아래 열사들이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혁명열사, 항일전쟁, 해방전쟁, 여기 다 이 항일전쟁 때부터 이 전 백리촌에서 창군한 사람들이 희생된 열사들이. 백두산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마지막으로 몰아낸 치열한 전투도 여기서 치러졌습니다. 이 산림경찰대 본부가 여기 있었다만 1920년대 청산리 전투에서 해방의 그 순간까지 백두산 골짜기를 누비며 치열하게 싸웠던 그들의 함성이 아직도 들리는 듯합니다. 송강하에 사는 링진하이 씨의 일과는 이른 아침 산에서 신선한 나뭇잎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로 참나무나 신갈나무, 사시나무를 채취하는데 이게 다 사슴줄 먹입니다. 현재 그가 키우고 있는 사슴은 모두 70마리. 동물들의 먹이가 풍부한 백두산록에는 링진하이 씨처럼 대대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가 키우는 사슴은 대륙 사슴으로 봄, 여름 몸에 흰 반점이 생겨나기 때문에 꽃사슴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전엔 백두산 숲속에서 이런 야생 꽃사슴을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베어온 나뭇잎들은 사슴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입니다.
식성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나뭇가지째 주어야 합니다. 녀석들은 부드러운 이파리는 물론 줄기며 나무 껍질 벗겨 먹는 걸 좋아합니다. 여름철은 사슴뿔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시기입니다. 사슴뿔을 채취할 때입니다. 2년생 사슴부터 뿔을 자를 수 있습니다. 마취제가 담긴 화살을 쏩니다. 마취 효과가 나타났는지 사슴이 비틀비틀 중심을 잃어갑니다. 再以后就老了，啊，就骨化了，对，就成干叉子了，就成甲了，那不是绒了。它要是你要是它再晚了嘛，它皮儿就扒了，就没有这个血了，全是干叉骨头了。这个就是。 톱으로 사슴뿔을 자르기 전에 지혈작용을 해주는 풀로 뿔을 동염해줍니다. (10년) 전만 해도 마취도 안 한 채 억지로 사람들이 붙들고 뿔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뿔을 자른 뒤에도 다시 한번 풀로 동여매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약과 지혈제까지 뿌려줍니다. 어. 这个越顶上远，往前一捏，顶上的水姐呢，你看，就越顶上远和，这是远的。 백두산 꽃사슴의 녹용은 약효가 좋아 높은 가격에 팔려나갑니다. 옥수수가 익어가는 정겨운 시골 마을. 영흥촌은 여든의 이옥순 할머니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곳입니다. 저는 국가에서 돈 주면 농사하라고. 이 밭에까지는 다 주는데 뭐. 마을의 농토는 모두 할머니 손으로 직접 일군 것입니다. 처음엔 여기가 모두 숲이었죠. 산에 갔던 할아버지가 귀한 버섯을 캐왔습니다. 깨버섯이 뭐 더 맛있어 이게. 가족들은 이렇게 농사일하는 틈틈이 부업을 합니다. 양강도 회산이 고향인 할머니는 11살 어린 나이에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이틀 밤낮을 걸어 백두산을 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할머니에겐 굶주림과 가난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겨도 이 고란마당 가면은 맨밭이요. 밭이 80쌍이요 여기. 이 아래도 있고 저 건너도 있고 저 앞에도 있고 다 골개마당 맨밭이요. 다 우리 읽었지 뭐. 난그 베고 난그 베 남자들 난그 베면 우리 여자들이 뭐다 불 넣고
에이구 고생 많이 했지 뭐. 사람들은 오로지 농사지을 땅을 찾아 백두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길도 없고 민가 하나 없는 울창한 원시림 속에서 움막을 짓고 살며 맨손으로 논밭을 일구고 마을을 개척했습니다. 순전히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래 몸 조심해 이래라. 바쁘면 이렇다 우리는 편안한데 무슨 이렇다. 그 연애비 거다 농사질 거다. 아들과 통화하는 할머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잣 수확철인 요즘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들 숲속에 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진 나와서 지금 그런 거죠? 예. 소나무 찍었습니다. 원래 손으로 따고요. 손으로. 예. 먼저 거는 까꾸리를 걸어 다니고 봐서는 위험하겠는데 이게. 위험합니다. 잣 따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나무에 올라가는 건 전문 장비와 경험을 갖춘 기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你蹲那儿一下就给你砸结丝儿了。 你像我们这种脚丫子吧，一般时候不出来，有的那种吧，感觉有的那种它刺儿短，它就往下呲溜，就挠着树一趟沟一趟沟的。你要是这个玩意儿尖了，你就让你平衡拿的话，你这个要是平衡拿的话，它就不掉。它总是这个数呢，它就不掉。 다 자란 나무의 키는 30m,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그 꼭대기까지 뿌리 박힌 신발과 두 팔에만 의지해 올라갑니다. 윗부분은 잔가지밖에 없어 신발도 소용없어집니다. 얄궂게도 열매는 나무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잣을 따는 건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 달 바짝 고생하면 농사 6개월 지은 것보다 수입이 낫습니다. 하루에 한 10,000송씩 따요. 아, 예, 10,000송씩. 예. 오늘도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백두산 홍송숲의 잣 따기는 9월 한 달 내내 계속됩니다. 추석입니다. 백두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명절을 쇠고 있을까요? 아침부터 이 집이 뭔가 떠들썩하니 잔치 분위기입니다. 역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쌀입니다. 시리떡 합니다. 이렇게. 아, 실떡, 시루떡. 이것도 어디를 가니 불이었는가 했지만. 송편을 빚는 줄 알았더니 시루떡을 찝니다. 옥수수에 잡곡을 듬뿍 넣어 강냉이 죽을 쓰는데요. 뭐 요리법은 다르지만 햇곡식으로 음식을 해먹는 원칙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열어 가지고 그저 뜨겁게. 물기 있어. 아까 봤던 아바이 고기로 매운탕도 끓입니다. 명절에도 빠지지 않네요.
예, 예. 사람 많습니다. 손이 온다고. 10월 국경절에 우리 장춘에 간 손이 거기 시루떡이 다 됐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켜켜이 팥고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만들어 뚝뚝하게 잘라 먹습니다. 말은 딱딱해도 영 어간에다 옆에 끓여가도 우리 북성떡 이렇게 한다고. 다 떡 좋아하는 모양이지. 알고 보니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이 아니라 이웃끼리 나눠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북적북적하니 명절 기분이 납니다. 야, 기쁜다. 영 좋고 영. 그래 난 사람이 그리 봐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도라지도 맛있네. 이 안에 나는 김치면 제일 자식들은 모두 대도시나 한국으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적적함을 이렇게나마 잠시 달랩니다. 제일 세게 생각나는 게 다 누군가요? 생각이 나지. 아들 너희 다 나간 게 부부가랑 다 아들비 다 생각이 나는데 제일 생각나는 건 내 우리 아빠 이 좋은 시대 못 살고 살서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대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좋아. 그러나 할머니 노래 속 갑돌이는 바로 영감님이었습니다. 이래요. 거칠한 오호. 멈춰지래요. 그 좋네. 아들 너나도 우리 영감이 빗빨래 똥걸레 한 달을 씻고 나를 바람가서 내끼리 삐다 아프고 좋아요. 그래서 나 먹어 정신이 고리 이래 눈이 빠져 그랬지. 우리 영감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한번에 내심하는 게 수고 많으셨어요. 오래 앉으세요. 어디든 정붙이고 살면 거기가 고향이 됩니다. 이들 마음속 고향은 삶의 터전인 이곳 백두산입니다. 형님이 왔구나. 나자 서울여 나자. 땅이 한번 깊게 숨을 내쉽니다. 백두고원의 수확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기계가 지나갈 때마다 잘 익은 감자가 얼굴을 드러냅니다. 가을 수확의 첫 주자는 바로 감자입니다. 다른 작물과 달리 감자의 소출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클수록 많아지고 전분이 풍부해져 맛이 더 좋아집니다. 금방 먹어도 좋고 오래 뒀다 먹어도 맛있는 감자는 이곳 사람들에게 쌀과 다름없는 귀중한 양식이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감자가 왠지 백두고원 사람들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들판엔 황금빛 벼 이삭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쾌한 콤바인 소리가 풍년을 예고합니다.
백두산 동쪽에 자리 잡은 홍기하와 승선 일대는 곡창지대로 유명합니다. 아열대 작물인 쌀이 일반적인 벼의 생장 한계선을 훌쩍 뛰어넘어 백두고원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린 것이죠. 일미 7근이라고 쌀 한 톨에 담긴 농부의 땀은 7근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땀 대신 눈물 7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백두고원에 처음 벽실을 뿌렸던 조선족들의 눈물이죠. 한반도에 큰 기근이 들던 19세기 중반, 농사지을 땅을 찾아 이곳에 온 조선족들은 지형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강과 계곡물을 끌어대고 돌밭을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초를 겪으며 논농사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논들이 지금은 옥수수 밭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잎이 버석거릴 만큼 충분히 마르면 옥수수 수확을 시작합니다. 농사꾼 팔자도 타고나는 건지 할머니 손엔 평생 일이 따라다닙니다. 12살부터 우리 아버지 같이 농사질을 하고 해도 된지 20살도 우유맹 그래 어찌겠어 우리 엄마 병이 있을까봐나 농사해야지. 비탈에선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작업을 하고 아들 손주들은 기계로 작업을 합니다. 온 식구가 총동원돼 옥수수에 매달립니다. 하루에 그래서 2-3만 한 3만 자우 옥시가 집에 들어간다만. 벼농사에 비해 일손이 적게 드는 데다 정부에서 수확물을 전량 수매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옥수수 농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백두고원에는 집집마다 바오미루라는 옥수수 저장고가 있습니다. 습기와 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귀퉁이에 나무로 기둥을 세운 다락형 저장고입니다. 이 많은 옥수수들은 한겨울을 지나며 바싹 마르게 됩니다. 마음은 급한데 기계까지 말썽입니다. 오란 거 대놔서 전기에서 눈을 맞으면 옥수수를 망치기 때문에 첫눈이 내리기 전에 수확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백두고원의 가을은 옥수수로 시작해서 옥수수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리촌 부부는 홍타장 마당에 있습니다.
조선족, 한족 가릴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품앗이식으로 도와가며 일을 합니다. 올해 원래 가물이 들어서 비 오지 않아서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들지. 근데 벌이가 있는 밭에는 잘 아이 됐단 말이. 그래 올해 산날 좀 작습니다. 두둑하게 쌓여가는 콩자루를 보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누구에게라도 너그러울 수 있을 것 같은 가을날입니다. 저도 저국이 그저희 백이동포니까 제 백이동포에 그제 팻들이 묻힌 따위 그리봐 그릇이 살기는 아주 좋습니다. 이제 1년 농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올 한 해 지난 한평생을 어찌 살았나 되돌아볼 때면 가슴에 늘 응어리가 맺힙니다. 그런데 항상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좀 한국 땅 좀 한번 디뎌봤으면 가봤으면 이 소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셋째 딸이 한국 신랑하고 결혼했단 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딸에게 다른 친정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 홀 가서에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구만. 나가 이 나이는 어디가 노동은 못하지 집일은 봐줄 수 있겠구만. 그래 가보고 싶은데 저는 답답하지. 외국인이니까 조교니까 못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없겠어. 오도 가도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할머니는 그저 노래 한 자락에 실어볼 뿐입니다. 수양터들 흰으로 신 시냇가에서 너는 신랑 나는 각시 약속하였지. 잔소리 내리고 빗바람 몰아쳐도 범순정의 꿈을 실어 살아보련다. 누군가에게는 눈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던 곳. 백두산은 오늘도 우리 삶의 역사를 그 깊은 골짜기에 새겨 넣습니다. 소양 너울 불거스니 알아주